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첫 장관급 만남이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하루 전 마지막 단판이기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만나는 자리, 그 분위기가 정말 냉랭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두 장관이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집하지 않았고요. 혹시 소리가 안 들어간 것 아니냐, 방송사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경화 장관과 권오회 상이 만났던 화면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인사말도 많이 주고받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죠? 강경화 장관 권오회 상 거의 보지 않고 자리에 앉으면서도 자신의 가방을 찾고 가방 속에서 뭔가 꺼내고 말이죠. 권오회 상 그다음에 마지막에 딱 화면에 나왔는데 강경화 장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전에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 아마 한일 관계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아마 그 일본의 가기에서 할 텐데 아마 예상대로 배제하는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결정을 혹시 바꿀 수 있을지 안 하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한일 외무장관회담에 큰 관심이 쏠렸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 소득은 없어 보여요. 네, 일단은 강경화 장관과 권오 외상의 만남 자체에서는 큰 소득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당초 기대 자체가 이제 폼페이오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미일의 모임이 혹시나 열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어떤 미국 측의 뭐 중재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뭐 정지 선언 뭐 이런 것까지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 카드, 그 기대가 하나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뭐 저녁이라든가 밤늦게라든가 이 한미일의 만남이 한번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일 외교장관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요 뉴스 때는 55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시간은 대략 50분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기자들이 강경화 장관에게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주고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강경화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뭐 일본 측의 이 기자 브리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미측의 그 중재 협정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재 이전에 그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 들어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즉 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권오 회상에게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언론들은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도쿄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제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끝난 다음에 고노 외상도 일본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네, 고노 회상도 일본의 기존 방침에 큰 변화가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크게 성과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일본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일 예상대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이 그대로 발표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 내각회의는 오전 9시에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내각회의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는 결정이 내일 내각회의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내일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뭐 관방장관이 발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문서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일단 내각회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오늘 내각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문은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종의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이 시행령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장관이 먼저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일왕이 이 부분을 공포하게 됩니다. 예. 아베 총리도 연설을 한다. 아베 총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 오픈어 순서에서 일본 우리 국회의원 방문단 홀대를 받고 있다. 문전박대당했다. 니카이 간사장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방일 첫날인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후 5시에 자민당 당사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시가 되기 얼마 전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으로 연기하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일본도 임시국회가 닷새 일정으로 소집이 됐는데 니카이 간사장이 임시국회 준비를 위해 내부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만날 거다, 어려울 거다 관측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만남이 바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틀째라도 면담이 잡혀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어젯밤 늦게 자민당 측에서 이 한 번 연기된 면담도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완전히 취소가 된 겁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관련해 오늘 당내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면담을 못하겠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우리 일본 의원 방문단 이렇게 중대한 외교적 결례다 주장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뭐라고 특파원들에게 이야기하던가요? 일단 먼저 방일단 면면을 살펴보면 단장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을 포함해서 한일 의원 외교 포럼에서 6명, 한일 의원연맹에서 회장인 강창일 의원 등 4명, 이렇게 해서 중진 의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의원 외교로는 연륜과 규모 면에서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데요. 이렇게 연속으로 집권당인 자민당에 홀대를 당하니 분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오늘 오전에 호텔에서 만난 기자들이 면담을 다시 추진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우리가 거지냐 구걸 외교를 하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니카이 간사장을 눌러 앉힐 수 있는 건 아베 총리뿐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린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유성재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유성재 특파원으로부터 일본 내 지금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본 분위기 보니까 교수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하는 결정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화이트리스트 많이 들어봤는데 말이죠.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은 뭐 수출 허가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국가. 뭔데 쉽게 생각하면은 안보 우방국 이런 표현도 이제 우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보에 있어서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안보에서 믿을 만한 국가라고 한다면 어떤 몇몇 소재에 있어서 그것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전략 물자로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큰 우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에 한해서 이 백색 국가, 안보 우방국으로 분류가 되면 포괄적 허가제라고 해서 한번 허가를 내주면 3년 동안은 정부 컨트롤 안 합니다. 당국이. 왔다 갔다 수입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일본의 백색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물자에 대해서라도 한번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뭐 특별하게 규제나 이런 뭐 태클 없이 뭐 수출 수입이 자유로웠었는데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우리를 대한민국을
일본의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게 된다면 약 21일 후인 8월 말부터는 이게 이제 본격 발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파악되고 있는 전체 뭐 부품 물자는 한 1,100가지. 이 중에서 민간용 빼고 이제 비민간용이 한 75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 750가지의 부품 소재 뭐 물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제 경제 당국이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 자신들의 자의적인 결정이죠. 이걸 한번 이제 태클을 걸게 되면 그 수입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간섭할 수가 있고 뭐 최대 2개월, 3개월 이상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관 산업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그야말로 앉아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이제 피해로 이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그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네. 지정되고 있는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일본에게 어떤 물자를 수출을 안 해서 똑같이 보복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현재 일본이 더 많은 이런 수입 대체제라든가 수입 다변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똑같이 강대강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를 배제해서 뭐 이러이러한 물자를 수출 안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일본의 수출을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좀 뚜렷한 그런 상품은 없어서 아마도 이제 강대강으로 나가게 된다면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철진 평론가 여러분께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선이 많지. 실무적으로 설명들은 잘 하는데 다 아는 일들이고 결론은 안 나고 또 어떻게 하게 된 대책도 없고 이렇다는 것뿐이고 대부분 일본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또는 뭐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뭐 우리는 모르겠다 등등의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어서 그냥 머릿속에 생겼던 정도의 수준의 답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산업부가 기업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매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여파가 있을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 기계 제작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일본 가셔서 좀 연구 활동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말이죠. 네. 어제 귀국했습니다. 예, 어제 귀국하셨습니까? 저희가 정말 잘 모셨네요. 일본 정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 또 의회 분위기는 저희가 진작에 되는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은 관심의 비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들이 사실 국난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사실 일본 주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주된 어젠다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그 측근들이 이 그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일본의 지식층이나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사실 불만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6대 언론이라고 하는 그 신문을 보더라도 4개 신문이 일제히 비판하는 사설을 썼거든요.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도 기사에서는 적절치 않은 내용의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일본의 6대 언론에서 4개 언론사들은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 우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판적이다. 논설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당들도 사실은 지금 일본에 원래 무역 대국 아닙니까? 일본이 통상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일본의 국책과 모순되는 그런 그 조치를 내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 전체의 기류 속에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좀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방적인 재단 해산 조치를 했다 또는 징용 재판 결과가
65년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에 상당히 위반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일단 일정한 대항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지는 높다고 하지만 그렇게 산업계나 일본의 지식계 또는 일본의 정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강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들이 철회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국제 여론상의 압력이라든지 또 우리의 적절한 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의 중재 역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이 한일 간에 그동안 있어왔던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개입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도 표면적으로는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일국의 입장에 서서 이 말하자면은 마찰을 그 완화시키고 싸움을 말리고 하는 데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지금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왔고요. 한미일 외무장관이 아마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발표 그 이전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폼페이오 장관 중재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에 그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의 법원의 강제 집행 조치를 홀딩하는 것과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을 백색 국가 제외 지정을 하는 문제를 당분간 보류함으로써 한미일 간의 협력 체제를 그대로 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제안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일본 내부의 상황이나 오늘 그 외무장관 회담의 결과로 볼 때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볼 때 그 큰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하고 있어요.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순수한 애국심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일본 국민 아까 한국에 대한 어떤 저항감, 대항 의식 같은 게 지금 있다. 반발감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기류는 없습니까? 이른바 혐한 이것이 어떤 한국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2010년 전에 비해서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한국 안 가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그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하나 그런데 우리가 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거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품이나 중요 소재들의 수출 금지 조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쥐고 다시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한국에 수출되는 전략 물자와 연관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장 칼을 휘둘러서 수출을 금지시킨다든지 또는 수출 심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늦춘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치에 의해서 당장 우리 산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고 아직 좀 시간은 그런 대로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부품들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별 무리 없이 순탄하게 그대로 절차가 밟아지는 건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재량권과 관리권을 잡고 안 돼. 이거는 수출 못해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수출해도 돼 하면 또 예전처럼 수출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일본 정부의 재량 관리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간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칼자를 쥐고 그것을 흔들어서 그야말로 물건을 벨 것이 안 벨 거냐 또 나오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우리나라를 담고 있다가 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반감, 반발 뭐 이런 것 조치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우리 불매운동의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불매운동 어디 대형마트 가서 일본 맥주 안 사는 것 같아. 일본 유니클로인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데 가서 옷 안 사. 일본 여행 안 가. 이렇게들 알고 계시고 많이 SNS 글을 접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건지. 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그 강도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이 지금 가장 크게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해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 여행사별로 70% 넘게 80% 가까이 일본 관광객이 폭감한 곳들도 있거든요. 예.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기 매출 같은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지금 모습들을 봐도 뭐 유니클로 기타 지금 불매 운동의 리스트에 오르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은 거의 일단 20% 이상, 많게는 40% 정도 급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하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강도로 과연 뭐 연말까지 내년 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역시 이제 한일 간의 관계에 달려 있겠죠. SBS 주변에 유니클로 매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그 곁을 스쳐 지나갔는데 정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상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사히 맥주 안 마시고 유니클로 안 입어. 구체적으로 맥주나 라면, 조미료, 화장품, 유니클로 매출이 어느 정도나 줄었는지 기사에 나온 예. 거 볼까요? 예. 이제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편의점 통계들이 나오게 됐는데 맥주는 60% 이상 일본 맥주. 그래서 보통 일본 맥주가 2위, 3위 뭐 요 정도는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 저 정도라면은 8월, 9월까지 볼 경우에 탑5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라면, 조미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유니클로도 아까 20% 넘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0%도 이미 넘게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추세가 뭐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든가 이 상승 탄력이 꺾였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간이 가속화될수록 불매운동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정말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불매운동의 강도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이 불매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의 시각,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불매 운동이나 한국 여행 자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베 정부가 뭔가 한국에 대해서 대항 조치를 했나 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할 정도로 일종의 좀 화제가 되는 해외 토픽 수준의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 본질이 지금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불매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그렇게 많이 여행 오던 사람들이 자제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보고 있는 수준이고 그것을 국가 차원의 지금 하나의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관광객이 특히 많이 줄은 거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작년 한일 간의 인적 왕래를 보면은 우리가 한 73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작년 한 해만. 네,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을 방문한 사람 수는 260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 유입의 통계로 보면은 중국이 한 800만 명이고 우리가 760만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인구 특히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체나 가장 많이 가는 거네요. 지방자치나 특히 이제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일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오는 그 손님들이 구매를 하고 또 숙박업소에 잠을 자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면은 일본도 상당히 타격이 적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 전체에 주는 아픔이나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어떤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 우리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 보도했는지 잠깐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요미우리 신문, 오래가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교도통신, 한국과 가까운 서일본의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된다. 아사히 신문, 한일 간의 이어온 인연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서경덕 교수, 이 독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분이신데 이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경덕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전 불매운동에서는 몇몇 시민단체가 주도하에 불매운동을 벌였다면 이번 불매운동은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굉장히 재미있게 한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문구가 아니라 일본 맥주 한 잔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유머가 함께 곁들여져서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단순한 경제적 불매운동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문화운동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서경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가 된다. 내일 그 결정이 발표된다. 품목, 지난번에 3가지 품목은 주로 우리 반도체나 이런 데 관련된 건데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떤 품목들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전체 대상 일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75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 당국에서 봤더니 이 중에서 90%는 몇 개월 내로 수입 다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개에서 70개 중에서 일본이 몇 개를 끄집어내면서 뭐 계속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수소차의 연료 탱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탄소 섬유. 또 우리 뭐 전기차, 수소차 만들 때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파우처. 네.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단기간 우리가 뭐 탄소 섬유를 어디 딴 데서 사올 수는 없거든요. 아마 그런 품목들을 가지고 9월 초에 뭐 2차, 3차 이제 하나씩 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당국은 한 5년 정도는 우리 수입 다변화와 일본을 완전히 제치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년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또 점검해보고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내각회의 가기를 거쳐서 내일 오전이나 내일 중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